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보험료를 좀 더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고요. 그 다음에 자동 조동 장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연금액이 다소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연금보험을 하려고 팔려고 하는 니치 마케팅, 근데 좋은 뜻에서 니치 마케팅이고요. 국민연금을 폄하시키고 폄훼시키면서 연금보험을 팔려고 하다니 정말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국민연금 개혁이 계약이 되더라도요. 연금보험은 비할 때가 아닙니다. 절대로 연금보험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연금보험료 4% 추가 인상한다 하더라도 연금보험은 절대로 이 자리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화로 해서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팔려고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접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대의 교훈. 빈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올림픽 열린 파리에서는 빈대가 많이 생겼다고 하네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가 많이 생긴다는 말도 있는데요. 정말 이 빈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해충이죠. 사람의 피와 살을 갉아먹는, 뜯어먹는 나쁜 놈이죠. 빈대에 대한 교훈은요. 현대그룹 회장인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이죠. 바로 정주영 회장은요.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할 때 숙소에 빈대가 너무 많아서 잠만 자고 나면 온통 뜯겨서 다음날 가렵고 어떻습니까?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고 나서 피곤한데요. 자게 된다면 골아떨어지면 빈대한테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요. 머리를 썼죠. 바로 밥상을 펴놓고 평상처럼 해놓고 그 위에서 잔 것이죠. 하지만 빈대가 보통 놈들입니까?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또 물기 시작합니다. 살을 뜯어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주영 회장이 머리를 썼어요. 양재기 큰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위에 그 상을 펴놓고 누워 자니까 빈대가 들어올 수 없죠. 왜냐하면 헤엄쳐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뜯겼다는 거 아닙니까? 살점을. 이 빈대들이요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정에서 자유낙하해서 정주영 회장님의 몸으로 떨어져서 어떻습니까? 살을 파먹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서 정주영 회장이 판단했답니다. 뭐냐면요. 야, 세상에 불가능은 없구나. 생각해봐. 그러면 항상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불가능이라고 하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 해봤어 하는 말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강구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 판매도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 판매도요. 갖가지 연금보험 판매 마케팅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빈대의 노력은 저리 가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빈대가 인간한테 나쁘듯이요. 연금보험은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의 최악의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빈대는 한낱 살점을 뜯어가지만요. 연금보험은 인생을 뜯어갈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떻습니까? 노력은 가상하지만 연금보험 판매에 대한 노력은 가상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혹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인생을 뜯겨나가는 그런 실수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대의 생존력은 높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소중한 몸을 뜯길 수는 없죠. 연금보험 마케팅은 빈대처럼 정말로 가상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가입해서 내 노후를 망칠 수도 없습니다. 자산관리도 망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빈대와 마찬가지로 연금보험 판매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거들떠도 보지 말고 그 상종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그동안 진화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무조건 연금보험이다 하고 캐치프레이즈를 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노후에는 연금이 중요하다 하면서 많이들 가입하죠. 저절로 영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준비는 국가와 기업을 믿지 말고 삼층보장론에 입각해서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당당하게 준비하자. 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서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의 그 패러다임 그쪽에 파고 들어가지고요.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후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식이 아니다. 현금도 아니다. 거액의 현금도 아니다. 현금 갖고 있으면 사기당하거나 자식한테 뺏긴다. 그 다음에 투자해서 실패해 본다. 거덜이 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연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또한 연금보험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노후에 연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은 연금으로서의 가치가 그 존재 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업비로 그 수익률이 대단히 저조하고 미래 가치의 연금을 지급하니까 현재 가치가 너무나도 저조하니까 이것으로 노후 준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의 최고의 상품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 연금보험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국민연금은요, 현재 가치의 연금을 평생 지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면요, 현재 가치로 300 아니면 432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노후 준비는 끝났죠. 왜냐하면 현재 가치로 250, 300만 원이면 적정 노후 생활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32만 원까지 받는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미래 가치, 그 미래 가치를 지급하는 연금보험은요, 물가 상승률로 할인했을 때 현재 가치가 너무나도 극도로 형편없다 보니까 연금보험은 국민연금을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수익률이 저조하고 현재 가치의 연금액이 형편없이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연금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강제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 아니고 주택연금 절대로 아니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금이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이면 되겠습니다. 물론 퇴직연금도 나중에 해지해서 효과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요. 그리고 이 연금이 필요하지만 은퇴자산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연금보험, 정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예금, 적금, 어린이 저축보험, 보장보험 이런 것들 모조리 해지해서요.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은퇴자산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하고 가처분 소득에 따른 투자로 인해서 은퇴자산을 확보한다면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좋은 노후 생활을 풍족하게 쓸 수가 있는데 노후 생활비를요. 연금보험 가입하게 된다면 정말로 그야말로 노후 준비는 폭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노후는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이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폄훼시켜서 헐뜯어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못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삭감당한다. 2천만 원 초과시 건강보험은 이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비과세 복리 효과로 이러한 세금이나 기타 등등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거 다 잘못된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는 있으나요. 연금을 지급을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항상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생기면은 국민연금 삭감이 되지만 그 소득이라는 것이요. 월 440만 원 초과됐을 때만 조금 깎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많이 깎인다면 어떻습니까? 연기하면 될 뿐이고요.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부담은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기준도 높아진다면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연금은요. 전액 다 건강보험료 부담되는 게 아니고요. 2천만 원 초과분에 50%만 건강보험에 추가로 부과되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산이 많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확실하게 완전히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판매하면서 국민연금을 아무리 헐뜯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 4% 인상,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자동 조동 장치로 삭감당할 리스크가 있다. 이러면서 연금보험 판매에 호재로 아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지금 호되게 더 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죠.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 4% 인상, 그 다음에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가중되지만은 연금액은 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금에 삭감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믿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연금보험을 판매하는데 이 말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임의 가입이나 임의 계속 가입도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납입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인상되어도 납입보험료는요,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은 자기가 알아서 조정하면 되거든요. 300만 원 낼지 200만 원 낼지 그게 중요하지 9%인지 14%인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13%다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국민연금보험료 4% 인상은요,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이 더 많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50% 지원액이 많아지고요. 소득공제액 증가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면요, 엄청난 원리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가족사랑보다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살게 되거든요. 보험사나 보험 판매인을 위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안이 모두 통과된다 하더라도요, 연금보험이 달라지는 것이 절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전히 연금보험은 저조한 수익률하고 형편없는 현재 가치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는데 그 상품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연금보험은요, 도저히 태생적 한계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단점 두 가지를요. 그러니까 절대로 연금보험은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금보험 판매를 하는 거, 마케팅을 하는 거 보면요, 가히 눈물겹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노력이 가상하다고 가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입자의 노후 생활을 망치고 노후 준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멋진 부부가 오랫동안 살았는데, 최고 부부가 살았는데 한 번 부부싸움 했다고 해서요, 옆에 있던 사람이 옳다구나 하면서 그 기회를 보다가 그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당신 저 남편하고 헤어지고 나랑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 부부가 이혼하고 그 격에 떨어지는 사람하고 평생 해로하겠습니까? 절대로 해로하지 않죠. 지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최고의 연금인데 그 최고의 부부인데 약간의 부부싸움 했다고 해서 이혼하고 자기랑 같이 살라고 하더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약간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손실이 발생되지만요, 그 이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으니까 연금보험은 낄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험료 인상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액이 매년 증가하고요. 50%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인 경우는 100% 자기가 내지만 소득공제액이 또한 2배로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도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40%에서 42%로 올린다고 하니까 연금보험료가 그다지 또 줄지도 않습니다.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통과된다? 액면 그대로 그렇다면 원한 그대로 그렇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물론 제가 소득대체율 높이는 것은 반대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때문에 연금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고요. 가입한다면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보험료 부담을 더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아직까지도 최고의 연금이고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금액 자동 조동 장치를 가동한다고 했는데 이거요, 국민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고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동된다면 나중에 연금액이 다소 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 현재 400여 편 이상 있거든요. 그거 시청하셔야 고요. 엄청난 금액에 절세하십시오. 수억 내지 수십억 원. 그 다음에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자산관리 확실하게 챙긴다면 그것도 수억 내지 수십억 원을 절감하거나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동 조동 장치라고 하는 것은요, OECD 국가들 38개국 중에서 24개국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안정화라든가 기금에 대한 건전화, 그 다음에 납부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금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서요, 어떻습니까? 연금액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줄어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가입자 수, 수급자 수, 소득 대체율,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삭감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기대 효과로요, 현재 기금 운영 수익률이 5.5%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기금 고갈은 2055년도에서 2072년도로 늦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조동 장치를 도입할 경우에는 2088년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기성세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2088년도에 다 돌아가시게 된다면요,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연금 수혜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요. 지금 가입자 수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는 연금 수급자가 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기금이 고갈만 되지 않는다면은 충분하게 자산 운용을 계속하면서 기금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입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나중에 가입자 수가 또 늘어나게 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기금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자동조동장치안이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절대로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실행한다 하더라도요, 무조건 다 마음대로 연금액을 감액하지는 않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라든가 독일의 사례, 독일은 특히 지금 자동 조동 장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물가 상승률만큼 약간 좀 그걸 감액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동 조동 장치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삭감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산 운용을 연금 기금을 운영하면서 효과적으로 국민연금을 기금을 운영할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삭감이 일부 되더라도 무지막지하게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요. 자동 조동 장치 당장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뭐 연금보험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국민연금은 연금보험 대비 100배 이상 더 낫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연금보험료 감소는 없고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그런 부담을 상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연금의 감소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2%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이것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 판매자들이요, 마치 통과된 양 끊임없이 국민연금은 물고 헛들고 그러면서 연금보험을 판매하는데 절대로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이런 저질의 연금보험 마케팅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요. 이러한 기회에 편승해서 또 나쁜 상품을 들이밀까 봐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니 이제부터는요. 연금보험을 무조건 판매 중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지만요. 90년대까지 확정금리 연금 7.5% 연봉리 확정금리 주고요. 유배당 상품으로 하나의 연금을 가입한다면 어떻습니까? 기본연금 플러스 증액연금 플러스 가산연금 세 개의 연금을 가입한 형식이 되니까요. 그때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무배당 상품으로 전혀 여러분한테 배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90년대 대비해서 연금액은 무조건 동일한 기준이라 하더라도 50%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그 한계 수명을 120세로 책정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률이 대단히 저조하고 또 마찬가지로 연금보험에 대한 사업비하고 보증비용, 기타 등등의 비용을 엄청나게 떼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고 공시율이 낮고요. 펀드 운용도 마찬가지로 14년째 투자했지만 어떻습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등 엄청나게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요. 과거의 노후준비의 대명사가 아니라 이제는 노후준비를 절대 하면 안 되는 대명사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과 가입자, 소비자를 위해서는요. 연금보험을 판매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금보험을 판매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눈먼 고기가 미끼를 물듯이 그러한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으니까 연금보험 판매를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 중지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현명한 가입자, 국민, 그 소비자들이요. 절대로 연금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죠. 이 방송을 보고서. 그 다음에 가입했던 것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을 절대로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무조건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품을 권유하는 사람이라면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연금보험 판매자든 관계없이 상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고요. 자산관리를 망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망칠 수 있는 상품을 권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멀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국민연금 개혁안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것은 반대하고요. 자동조동장치도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
단계별로 인상하는 거 전 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까지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기금 안정화 건전화 조치가 많이 있는데 제 방송을 통해서 개혁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시행된다면요. 어떻습니까? 바로 소득 대체율을 올릴 필요 없고요. 자동 주동 장치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연금보험은 절대 끼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